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국정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. 이 국정작품은 지난 4월 달에 이미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회사 내용은 그때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이 국정약품이 SM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. 이 SM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는 그 나노 항암 주사제와 또 이런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와 함께 국정약품이 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CDMO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. 이거는 수익성 면에서는 말 그대로 뭐 좋은 아이템을 잡은 거기 때문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서는 나쁠 게 없는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. 실제로 이 국정약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CMO, 그러니까 위탁 생산과 CDMO, 위탁 개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객사들이 많은데 이 업체와 그러니까 SM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조인트 벤처는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하나 더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다가 이 국정약품은 원래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전자 소재 쪽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, 이게 이제 투자는 그 이전부터 해왔습니다. 투자를 꾸준히 해왔던 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하겠다는 것이고, 제약업체에서 이 전자 소재 업체로 주력 사업이 바꾸겠다고 하는 그 아주 야심찬 공격적인 목표를 내놨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 소재 사업 쪽에 관련된 국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경력을 쌓고 말 그대로 이제 무슨 레퍼런스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, 즉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소재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약사로서 제약이 주 사업이 되고 있지만 향후 원료의약품과 또 이 완제의약품, 그리고 거기서 얹어서 전자 소재를 하나의 매출을 일으키는 주요 사업 단위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사업이 다각화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지는 것이지만, 이 전자 소재 사업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주의할, 또 경계를 할 필요는 있죠. 왜냐면 이것 때문에도 전환사채를 크게 발행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. 자,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의약품 쪽에서 실적이 대부분 발생한 걸 볼 수 있고, 전자소재 쪽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전체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은 컸고,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도 역시나 27억이니까 소폭 늘어났죠.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작년 14억보다 올해 46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그리고 그 최대주 지분이 61.99%인데 이 정도 되면 뭐 말 그대로 이제 품절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오히려 주가가 흘러내리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이 최대주 지분이 안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그동안 왜 흘러내리느냐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전자 소재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가는데 당장 필요한 큰 돈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건데, 이 전환사채가 이 전환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유리해지는 겁니다. 현재 시장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전환한 가격이 한번 전환을 하면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가격으로 이 전환 가격을 다시 또 산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환사채는 전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고, 실제로 이 회사는 이 전환 가격을 8,791원에서 6,419원으로 낮추면서, 아마도 이게 6,419원이 가장 최저점일 겁니다. 가장 낮출 수 있는 최저점. 그래서 그 최저점인 6,419원까지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주가는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는 이 739만 주에서 1012만 주인가요? 1010만 주, 1012만 주로 늘어난 이 주식수를 이제 어떻게
이 주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,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호재성 재료를 내놔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제약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쪽 실적만 갖고도 12,500원 정도, 이게 올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정약품의 적정 주가로 평가되는 가격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6,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한 것은 전환사채의 가격 전환을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전환사채에 투자해준 투자자를 위한 베너핏이고, 이제는 주가가 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를 내놓으면서 그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나타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6,000원대 지금 전환사채 가격과 이게 적정 주가로 평가되는 12,000원대 주가를 회복했을 때 거의 뭐 100%의 이 주가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죠. 이 정도면 저금리 시대에서 굉장히 큰 그 투자 수익을 얻는 겁니다. 대부분 이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것은 이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 주가 차익을 보겠다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전환 가격을 낮춰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, 이렇게 됐을 때 그 주식으로 전환되는 가격이 그 가장 마지막 전환 가격과 비슷해, 그러니까 전환 가격에 전환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성 재료들을 많이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. 국정약품은 이제 그런 타이밍에 들어간 거죠. 그리고 이 전자소재 쪽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양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면 그 불확실성이 조금씩 희석되면서 말 그대로 자기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국정약품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